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입양아와 함께 있는 아내를 찾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비슷한 줄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세요. 36세 남자 알렉슨의 대학 시절 애인이었던 그는 몽환적인 눈과 강인한 체격을 가졌으며 나를 놀리기 위해 장난스럽게 나를 데리고 다니기를 즐겼습니다. 우리는 매력적인 교회의식에서 KN을 묻고 멋진 10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 관계는 마을의 대화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를 36세 여성이라고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 미래를 꿈꾸며 알렉스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고 알렉스는 뛰어난 남편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우리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한결같은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뢰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며 그는 내 필요와 행복을 최전선에 쉽게 배치했습니다. 그는 나를 존중하는 친절과 공감으로 대했고 내가 항상 사랑받고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내 문제에 예리한 귀를 기울이고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엘릭스는 진심으로 내 목표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할 때마다 지도와 도움을 제공하는 꿈 그는 인내심을 갖고 이해해 주었으며 내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고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정직이 그의 정책이었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비밀을 지키지 않았고 나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지 않았으며 솔직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토론나는 남편을 선택한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그의 확고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비록 침실에서 약간의 흥분이 더해지지 않았을지라도 어느 날 나는 비즈니스 회의에서 22세의 이선이라는 남자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후 나는 이선의 카리스마와 매력에 매료되었습니다. 우리는 번호를 교환하고 곧 정기적으로 전화대화와 문자 교환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선과 나 사이의 관계는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륜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았지만 그의 매력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엘릭스와 함께 경험하지 못했던 내 안의 활력과 욕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는 잘못을 잘 알고 있었지만 끝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모든 생각을 점유하는 거짓말과 속임수의 그물에 갇혔습니다. 나는 엘릭스를 깊이 사랑했지만 이선에 대한 강한 감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엘릭스는 내 외도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선과의 관계가 그를 산산조각냈고 그는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고 이선이 나를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지만 엘릭스의 고통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내 말을 들을 수 없다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신체적 측면에 대해 알았더라면 그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생각하기 두려웠을 것입니다. 엘릭스는 나에게 불륜을 끝내고 결혼 생활을 위해 노력하라고 간청했지만 나는 그에 대한 사랑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선에게 내적 갈등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교차로에 섰던 어느 날 산책 중에 손을 잡고 행복과 만족을 풍기는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내 안에 부러움을 불러일으킨 것은 내가 엘릭스와 함께한 것이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고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엘릭스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혼 전은 용기를 내어 엘릭스에게 제가 얼마나 소외되고 불행하다고 느꼈는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주에 깊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저에 대한 사랑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열망을 표현했지만 이선과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선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사이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선은 절망했지만 그는 내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결혼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엘릭스와 나는 관계 개선에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담을 구했고 데이트를 하고 관계가 처음 꽃 피웠을 때 함께 즐겼던 활동을 재발견함으로써 로맨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내가 엘릭스를 데려갔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그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당연히 엘릭스는 내 사건에 대해 나를 용서했고
우리는 과거를 뒤로하고 이선 대신 엘릭스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반대편은 항상 더 푸르르지 않으며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알렉스와 나는 우리 관계에서 새로운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직장과 집에서 그에게서 다정하게 사인된 카드와 함께 아름다운 장미 꽃다발을 받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여전히 이선의 존재를 갈망했습니까? 그를 다시 연결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를 생각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내 의지력은 강했지만 더 나은 판단에 비해 육체적 욕망은 약했습니다. 나는 이선에게 손을 뻗어낼 생각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고 우리의 은밀한 관계를 위험하게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하면서 그도 나를 그리워했다고 인정했고 우리의 관계는 전례 없는 열정으로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엘릭스는 내가 현실 세계와 온라인 모두에서 내 흔적을 조심스럽게 다루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모든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주로 일주일간의 긴 여행을 했습니다. 날이 다가오고 나는 이선에게 그날이 다가온 내 집에서 무제한의 시간을 기대하며 소식을 간절히 나누었고 AI 엘릭스는 그가 나를 얼마나 그리워할지 표현했습니다. 나도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혼자가 덜해지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그가 떠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선은 우리 집에 도착했고 인사도 나누지 않은 채 기대에 찬 얼굴로 나를 쓸어올리고 침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래층에서 약간의 소음이 들렸지만 이선과의 강렬한 만남에 완전히 몰입하지는 않았습니다.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엘릭스는 우리 침실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결혼 침대에 있는 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당신이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엘릭스가 침실로 달려가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계단 나는 말문이 막혔다. 서둘러 시트로 몸을 감싸고 아래층으로 달려가 상황이 겉보기와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1시간 뒤에 그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문자를 보냈다. 나는 즉시 에스코트했다. 이선은 나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내 소지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많은 문자와 전화를 통해 엘릭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일주일 후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어머니의 주소로 도착했습니다. 대화 제한 치료에 참여하거나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대신 그는 신속하게 이혼을 추구했으며 어머니가 혼전 계약을 주장하여 우리가 결혼하는 동안 자산과 소득을 획득하도록 어머니가 주장한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해 내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혼은 서로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엘릭스가 상당히 높은 수입을 바탕으로 우리 재산의 80%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 이름도 거의 남지 않았고 집에 부를 곳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삶은 벅차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이 비디오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다지 흥미롭지 않을 다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제 아내는 45세이고 저는 51세입니다. 결혼한 지 25년 동안 중서부에 거주하며 농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2자녀, 최근 대학에 입학한 18세 딸과 5년 전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살이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저의 여정은 제가 그녀의 조부모님 동료 농부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로 소를 키우고 옥수수, 밀과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일에 집중했는데 그녀는 부모님이 별거한 후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18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조부모님과 함께 이사하고 그들의 농장에 기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아내를 차별화하는 점은 그녀가 전형적인 여성이 아니며 그것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긴 금발로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하는 동안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 동물들을 훌륭하게 돌봅니다. 그녀는 농기구와 기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합니다. 30년 전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그녀의 외모에 매료되었습니다. 터프하면서도 매력적인 작은 마을 소녀를 만나는 그녀의 능력은 나에게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농장에서 조부모님을 위해 일하는 남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모두가 그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나는 단지 자란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농부셨지만 제 아내의 조부모님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제 아내가 19살이 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수준에 계셨죠.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고 훌륭한 업무 관계를 맺었고 마치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고 특히 우리 아들은 저와 아내처럼 천부적으로 농사에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종종 지도 없이도 농장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어느 날 94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18륜차가 통제력을 잃고 그의 트럭에 충돌했습니다. 그는 사고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즉시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손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고 특히 제 아내는 고통으로 인해 심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장례식 후 우리 아들의 부재로 인해 그녀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그녀가 거의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변화를 겪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변화는 그녀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녀의 활동과 형태에 대한 참여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보냈고 불안장애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과도한 애착을 갖게 되었고 애착 수준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을 하거나 딸을 돌보기 위해 그녀의 태도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어조를 띄었고 이는 이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밤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녀와 정반대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껴안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었지만 그녀의 그립이 너무 꽉 잡혀서 호흡이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그녀가 그녀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MUI 타이파이터에서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을 때에도 계속 꼭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두 시간마다 키스를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활동하기 전에도 우리의 친밀한 생활도 중요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태양이 지나가는 빈도는 매일 거의 2번 이상으로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내가 그럴 것 같지 않을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들을 잃은 것을 애도하는 동안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친밀감에 대한 이러한 강렬한 욕구가 그녀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녀에게서 본 적이 없는 수준의 집착에 대해 슬퍼합니다. 내가 그 활동에 정말로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처음에는 주저함을 표현했지만 그녀는 내 항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 순간에 거절함으로써 그녀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녀가 관심을 갖는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내 취향이나 욕구를 표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친밀한 순간이 그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함께 참여하는 활동 그녀는 아주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경향이 있어 거의 모든 것이 논쟁으로 바뀌기 때문에 때때로 그녀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면 그녀는 농장 상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때때로 그녀는 그 기간 동안 우리 노동자들에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농장에 오곤 했던 14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자주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오용과 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입양에 대한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무관심한 부모와 함께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아내와 함께 그러나 어린 소년이 우리를 돕기 위해 계속 농장에 오는 것에 대해 그녀는 강력하게 반대했고 예기치 않게 아내는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처음에 걱정했던 우리 아들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약 1년 후에 아내의 상태가 호전되었고 그 변화의 상당 부분은 현재 15세 소년이 그와 내 아내가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훌륭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걱정이 됐습니다. 제 아내는 그 아이가 이미 꽤 자주 주변에 있었지만 우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입양하자고 제안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번 입양은 일단 모든 것을 공식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입양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집 분위기가 눈에 띄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의 기분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아내와 입양아들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잠자리에 든 후에도 늦은 밤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종종 그녀가 평소 취침 시간보다 훨씬 늦게 깨어있는 반면 나는 하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출 전 나의 아침은 소를 돌보기 위해 헛간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의 징후가 있는지 주에 깊게 검사하고 소를 돌본 후 필요한 약을 투여했습니다. 파종기 동안 옥수수를 재배하는 밭으로 이동했습니다. 토양을 준비하고 꽤 바쁠 수 있었습니다. 옥수수가 자라는 계절이 되면 입양아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씨앗을 자주 심습니다. 옥수수가 자라는 계절이 되었을 때 내 책임은 옥수수 식물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양의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공급을 위해 관계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비료를 줍니다. 또한 연중 시기에 따라 옥수수 작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해충이나 질병이 있는지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확기 동안 처리해야 할 다양한 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양된 아들과 저는 함께 보통 나와 친한 친구였던 일부 고용인과 함께 옥수수를 수집한 후 잘 익은 옥수수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결합 수확기와 같은 특수기계를 사용하여 옥수수 수집 과정을 감독해야 했습니다. 내 책임은 옥수수가 적절하게 저장되고 다양한 목적지로 운송되도록 하는 것까지 확장됩니다. 처음에는 동물 사료나 판매 등이 필요해서 아내와 입양아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2년이 지나서 딸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억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이상하게도 아내는 입양한 아들과 유난히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기묘하게 대처한 것 같았다. 그들은 자주 포옹을 나누고 이불을 덮고 TV를 시청하곤 했다. 이것이 나에게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흔한 광경이 되었을 때 우리의 친밀한 삶은 2주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주 침실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나는 종종 에너지가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입양아들과 나는 하루의 상당 부분을 가축을 돌보고 옥수수 밭을 관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딸이 처리하는 행정 업무도 있었습니다. 소와 옥수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규정 또는 판매와 관련된 서류를 관리하는 데 드는 어느 날, 아내가 입양아와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 의심이 생겼습니다. 입양아를 찾을 수 없어 수색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는 내 아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사무실이 있는 별도의 헛간 공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내 입양된 아들이 문 바로 바깥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어서 사무실 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의 더러운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실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무실 문은 내부에서 잠길 수 없도록 하는 잠금 장치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 때 내가 예기치 않게 내 아내와 입양된 아들과 관련된 무언가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 표현은 그들이 허를 찔렸다는 것을 전달했지만 그 당시 나는 내가 3년을 빨리 지나고 우리 딸이 18살이 되어 대학에 진학했다고 생각했던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주로 나뿐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학기 동안 입양아들과 제 아내는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농장 일을 보조하는 일손을 더 가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위해 술집을 방문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제 입양아들은 아직 19세가 되지 않았고 법적 음주 연령 미만이었기 때문에 나는 일반적으로 하루가 저물어가면서 일찍 집 안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나는 남은 몇 가지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고 다른 일꾼들에게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는 소들이 잘 자리 잡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종 점검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작업을 완료한 후 밤 동안 모든 장비가 저녁 동안 올바르게 보관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사무실에 가서 아내에게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바쁜 하루의 수확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된 나에게 문고리를 돌리고 문을 활짝 열자 벌써부터 뱃속이 가라앉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들었다. 문이 열렸을 때의 빗나감 갑작스럽고 강력한 감정의 분출에 압도당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고 그 속에서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장면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충격과 불신이 예상치 못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을 때 내 심장이 가슴속에서 뛰었던가? 내 마음은 내가 목격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 애썼고
나는 갑자기 분노의 상처와 심오한 배신감이 뒤섞여 압도당했습니다. 이 감정들이 함께 소용돌이쳤습니다. 마비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두 손을 주먹으로 꽉 쥐고 심호흡을 했다. 마치 에너지가 나를 관통하는 것 같았고 잠시 어지러움을 느꼈다. 연결이 끊어진 시간 속에 정지된 것 같았다. 주변 환경으로 인해 방의 가장자리가 흐릿해 보였고 내 초점은 내 앞에 있는 고통스러운 장면으로 좁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며 설명을 요구하고 내 안의 혼란을 풀어주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내 눈이 보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시선,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희망에 매달리는 시선, 초가 지나갈수록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펼쳐지는 상황에 맞서는 이해는 나를 강제로 초기 상태에서 끌어내렸다. 충격에 사로잡혀 나를 더욱 단호한 마음의 틀로 몰아넣었고 눈물이 눈에 흘렀습니다. 슬픔과 좌절이 뒤섞여 쏟아질 준비가 되었고 제가 가졌던 개방성과 연약함을 안고 용기를 내어 질문을 던지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랜 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습니다. 입양된 아들은 내 시선을 똑바로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놀라움이 그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아내가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끄러운 후회와 특이한 반항의 암시를 드러내며 무거운 침묵이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오직 내 호흡의 불규칙한 리듬이 그 순간 벽돌처럼 나를 덮쳤다. 모든 것이 무너졌던 우리 관계의 확고한 기반을 무너뜨렸고 되돌릴 수 없는 배신이 닥쳐올 것 같았다. 아내와 양아들의 목을 잡고 강제로 방에서 내쫓자 아내와 입양아 모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가 개입하려다 비명을 지르며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노가 너무 강해서 해를 끼치고 싶은 충동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아냈고 만약 그 사람이 다시 우리 집에 들어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감정의 혼란 속에서 외면하고 극심한 고통과 혼란의 소용돌이를 남겼습니다. 그 순간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을 일시적으로 잊고자 친구들과 함께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상황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기가 힘들어둠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고 내 감정의 강도는 술집에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컸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없애려고 했지만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반복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우리는 그를 14살에 입양했고 그는 거의 19살이 되어서야 진실을 알아냈지만 정확한 기간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머릿속의 소음이 엄청나게 커져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찍부터 아내와 맞서서 상황의 가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성이 너무 강해져서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내 입양아들이 소지품을 싸서 떠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상황의 무게가 나를 덮쳤고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아내가 어떻게 파괴적인 길로 나섰는지, 결국 우리 가족의 몰락으로 이어졌는지. 나는 내 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목격한 그 딸의 어머니와 관련된 괴로운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딸은 실제로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미 의심했다는 소식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던 내 딸과는 달리 내 아내는 비겁함을 보였고 몇 달 동안 집에 돌아오기를 거부했으며 내 딸이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모든 의사소통 시도를 무시했습니다. 내 아내의 첫 반응은 그것이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지만 나중에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깊어졌고 우리 입양아들에 대한 낭만적인 애정이 커졌다고 인정했고 그녀는 이 폭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두려움을 표명했습니다. 제 딸은 제 아내와 우리 입양아들이 둘 다 비공개 호텔에 묵고 있다고 말해 제 감각을 더해주었습니다. 농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일생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혼란과 방향 감각 상실 아내가 조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BET 트레일에 대한 느낌은 압도적이고 불확실했습니다. 사업 계좌를 조사한 결과 상당한 금액의 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남은 자금을 인출하고 그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새 비즈니스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상황의 무게로 인해 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나는 항상 농장에서 은퇴하는 것을 상상해왔지만 이제 나는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이혼 신청 80세가 될 때까지 생활비를 충분히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변호사는 내가 떠나기로 결정하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 가능성 때문에 결혼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한된 가족관계와 그것이 우리의 작은 가족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리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이 시련을 겪는 동안 내 딸은 내 옆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지원을 해주었고 그녀의 존재는 나에게 세상을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안심이 되었고 통화 중 약 2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아내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배신에 대해 사과했고 솔직히 우리 결혼 생활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치료를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즉시 이혼하고 싶은 충동이 강했지만 그 자리에서 그녀를 목격한 순간 잠재적인 손실로 인해 나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모든 사랑과 존경심이 사라진 상황, 내 마음은 어두워지고 불안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 그녀에게 해를 끼치려는 생각, 그녀를 다시 데려간다는 생각은 거의 견딜 수 없었지만 죽은 아들을 기억하고 위해 나는 의식적으로 그런 어두운 생각들을 밀어내며 현재 내 계획은 아내가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아내를 잡은 이후로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내 아들의 관심이 비즈니스에서 멀어졌고 나는 회사 운영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나는 물류가 고객관계를 유지하고 공급망을 관리하는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그녀는 본질적으로 내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위해 부를 축적해왔기 때문에 이제 내 초점은 내 자신의 행복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독립벤처를 시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목표는 그녀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때까지 이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결정은 내 자신의 미래와 독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신사가 자신의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존엄성을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한 이혼, 이 클립의 두 번째 이야기만큼이나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안녕, 내 삶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고 인터넷 사용자 여러분 외에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제 남편 트로이, 31세, 가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와인과 식사 행사를 주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를 축하하기 위해 파티를 여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순간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전날 밤에 우리가 모두 함께 나갔을 때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참석할 것인지 여부뿐이었습니다. 그는 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계속 나에게 암시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신호도 보냈습니다. 트로이가 화장실에서 복통을 겪고 있는 동안 내가 그와 함께 댄스 플로어에 가자고 요청하기 위해 나는 그의 댄스 초대를 거절했지만 우리 모두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셔츠 단추를 끝까지 풀지 않은 채 꽤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관계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파티에서 그를 만났을 때 내 기분이 어떨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몇 주 동안 한 번도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지나쳐갔습니다. 약간의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로이의 가장 친한 친구 미치, 34세,는 그와 20년 동안 친구였으며 저는 트로이를 알고 있는 동안 미치를 알고 지냈지만 처음 2년 동안은 트로이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남편 미치와 나는 단지 플라토닉 친구였지만 결혼한 후에 미치는 가장 친한 친구를 결혼으로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여행에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했고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다양한 여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은 엄격하게 친구로 남아 있었지만 그날 밤 클럽에서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트로이는 나에 대한 사랑과 자녀를 함께 갖게 된 것에 대한 설렘을 표현하면서 진심 어린 건배를 했습니다. 내가 화장실을 떠나려고 할 때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손님용 화장실로 미치가 나를 따라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내가 즐거움을 위해 계획했던 일이 너무 강렬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밖에서 우리가 친밀한 만남을 하고 있는 동안 안에서는 신중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상하게도 흥미로웠습니다. 그 일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트로이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즉시 나를 덮쳤을 때까지 15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미치를 밀어내고 그런 척했습니다. 몇 분 후 외모를 고치고 약 30분 후에 그 사람과 함께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그 후 트로이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틀에 한 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 파티가 끝난 후 미치가 왔고 트로이가 체육관에 늦게 있는 동안 우리는 친밀한 만남을 가졌으며 그 중간에 트로이가 방에 들어와 ACT에서 우리를 붙잡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쇠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옷도 입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필사적으로 몸을 가리려고 애쓰는 동안 그것은 끔찍한 광경이었지만 그는 빨리 평정을 되찾았고 매우 화를 냈습니다. 트로이는 미치에게 육체적으로 맞서고 오전 1시에 강제로 그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영하 5도의 영하의 날씨에 옷도 입지 않은 채 저를 돌아보더니 제가 소파에서 하룻밤을 보낼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소지품을 모아서 거실에 내던진 건 별로 없었어요. 선택을 하고 소파에서 이틀을 불안하게 보냈지만 48시간 후에 그로부터 비행기표의 PDF와 편지가 포함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습니다. 비행기표를 열었고 비행기에 대한 세부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뉴욕에서 올랜도까지 5년 동안 쌓아온 관계 중 3년은 단 5분의 무분별한 실수로 결혼한 관계가 위태로워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이 문제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방에서는 일하지 않고 밥 먹으러 나오지 않고 비행기 표를 받은 지 36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밥도 못 자고 잠도 못 잤다. 옷도 갈아입지 못했다. 거실을 어수선하게 만들려고 무력감을 느껴 밤새도록 그 사람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 사람은 아무 반응도 없었고 안에서 TV가 틀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마침내 그 사람이 나와서 거실 문 앞에 섰어요. 뭐 먹었냐고 묻자 샌드위치 2개를 준비했다고 말하자 그는 그것이 역겹다는 듯이 여기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다. 커피 테이블 새 옷으로 가득 찬 가방을 발견하고 봉투에 대한 호기심이 가방 중 하나를 열었고 그 안에 남은 소지품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미니어처 컬렉션까지. 상황이 나를 덮쳤을 때 내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한테 한마디 했는데 집에 늦게 온다. 둘이서 요리를 하다가 혼자 밥을 먹게 된다. 집에 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우리가 있는 방으로 곧장 향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다. 대화가 전혀 없었는데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풀리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세요. 공동주택을 떠나 조부모님과 함께 이사해야 했던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와 연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500통이 넘는 문자를 보냈지만 그의 안부가 매우 걱정됩니다. 그는 나를 차단했습니다. 모든 플랫폼에서. 그러나 그가 인스타그램에서 여전히 팔로우하는 친구는 직장 친구들과 함께 하이킹을 했다는 이야기를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그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덜해졌습니다. 큰 봉투를 받았는데 그것을 열어보니 제가 두려워하고 있던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나는 아직 편지를 읽지도 않았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어 계속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나와 우리가 함께한 삶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을 표현한 전체 상황은 편지가 3페이지에 걸쳐 있었지만 첫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직장을 쉬겠다고 말했습니다.